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나서 첫 인사를 했어요. 그쵸? 네. 여러분은 예전에 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쵸? 네. 저도 여러분을 좀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네, 사실 저도 여러분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항상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첫 인상이에요. 왜 첫 인상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처럼 같은 학급 내에서 학교 안에서 자주 보는 인연도 있지만 앞으로 사회생활 하실 때의 대부분의 만남은 한 번을 만나거나 그 이상을 못 만나는 이상을 만나는 분보다 한 번을 만나고서 더 이상 만남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첫 인상을 어떻게 느끼냐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간직할 기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인사를 같이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앞으로 이제 평생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한 이 시간을 기억을 할 때 어떤 인생을 갖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 역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엄동률이라는 사람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살면서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내용은 저의 좌충우돌 창업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창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도전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줄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분들이 뭐 링컨이라든가 아니면 뭐 헬렌 켈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인들을 보면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불과 몇 년 전에도 시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니까요, 제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간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요, 이렇게 격식을 가리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손을 들으면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문화공작소 상상마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이름은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상상으로 산을 쌓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같은 회사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두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산이라고. 두산 베어즈도 있고 두산 중공업도 있고 들어보셨죠? 네. 두산이라는 회사는 티끌로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얘기 뭐냐면 회사를 만들 때 이제 갖고 있는 이름을 정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이름과 명함을 주고받듯이 회사를 만들 때도 이름을 주고받게 되는데, 저는 저희 회사에 가고 있던 뜻이 뭐냐면 상상으로 산을 만들자.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를 결심했을 때 저희는 감동을 디자인하는 문화 스토리텔링을 하는 회사를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어요. 이 두 가지 목표로 회사를 세워서 저희 회사는 이제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울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라는 1인 기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여기 이 공간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사무실의 크기는요, 이 책상 하나였어요. 정말 요만한 사무실에 저도 책상 하나, 여기도 책상 하나, 책상 하나, 책상에서 각각의 1인 창조 대표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앉아서 회사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조금씩 그때부터 노력을 해서 지금은 벤처 기업으로도 됐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야, 이 회사는 꼭 열심히 키워주자 라고 하는 그런 엑셀레이팅 기업으로도 선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런 프로필을 쌓을 때까지는 사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대략의 프로필이에요. 포트폴리오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013년 2월에 200만 원의 자본금을 200만 원도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책상 하나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사가 이제 투자 유치라든가 자본 유치를 위해서 주식 회사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캣조르바라고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콘텐츠를 하나 기획 개발하고 나서 EBS랑 LOI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공연을 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하고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에서 이제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콘텐츠로 이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융합 콘텐츠 모델을 발표하고 공연을 만들고 중국에 있는 회사랑 MOU를 체결하고 엑셀레이팅 기업으로 선정된 다음에는 이렇게 이 하나의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저는 미국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LA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국제적인 페스티벌에도 참여하고 상하이에도 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도 갔다 왔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200만 원 갖고 실패한 사람이 뭔가 하나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왜 그럴까요? 콘텐츠니까 가능한 겁니다. 콘텐츠니까. 제가 한 창업의 방식은 결국에는 세상에 없는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형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점점 키워나가는 작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사실은 공연을 하나 만들게 기획을 했는데, 이 공연을 기획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먼저 우리나라의 공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요. 공연을 하나 만들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공연을 만드는 회사면 어떤 공연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은 이렇게 어린이 관련된 공연과 성인 공연은 많은데 이렇게 가족을 위한 공연이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해외 시장에서 이제 마틸다나 라이온킹 같이 좀 견줄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저는 캣조르바라는 뮤지컬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저희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적에 아동극은 많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가족 공연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가족을 위한 공연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사실 그 다음 단계로는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실패를 했다고 그랬죠? 네, 조사를 안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사를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공연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님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공연은 부모도 아이도 볼 수 있는 공연,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 그리고 해외에서도 나갈 수 있는 공연, 그리고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공연, 이 네 가지를 저는 공연의 포인트로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공연을 티켓을 구매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반응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런 공연은 어떻게 만들까? 아이들의 교육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은 어떤 게 있을까?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은 뭐가 있을까? 유치원 고학년과 초등학생들 볼 수 있는 공연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의 과정들은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4가지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5세부터 12세라면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교육적으로 유익한 공연이면 교육 요소를 어떤 거를 넣으면 재밌을까라고 고민했더니 여러분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나는 수학을 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나는 수학을 진짜 싫어한다군요. 아닌가요?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수학 올림피아를 하게 되면요,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수학 강국이에요. 그런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도 많은 반면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전 세계 탑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땠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고요. 수학 시간이 다른 공부 시간은 사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편인데 저는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만 되면 저는 항상 공포의 시간, 나를 시킬까봐 혹은 나와서 문제풀이 시킬까봐 항상 다른 수업 시간에는 항상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이 수학 시간만 되면 완전히 기가 죽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과제들을 이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작을 할 때 대상, 주제, 교육, 작품 이 4가지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창업특강을 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갖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도 성공만 할까요?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은 이상하게 수학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은데 대신에 수학 포기자가 되게 많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증언해 주세요. 고등학교 2명 중에 1명은 수학 포기자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험생 중 10명 중 7명은 수학 포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맞나요? 다행입니다. 네.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하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수학 포기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문을 좀 구했더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시절 수학을 처음 접할 때 흥미를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리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말로 풀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수학에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똑똑한 엄마들의 선택, 그래서 이제 수학 교육과 스토리텔링이 융합된 뮤지컬을 만들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획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공연은 프로듀서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같이 이 작업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트너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종성 연출은 보시다시피 어린이 작품과
그리고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뮤지컬을 만들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우리 작품의 선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라마하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었던 이런 작곡가 마르코 선생님을 이 뮤지컬의 작곡가로 섭외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런 빌리 엘리어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뮤지컬의 음악 감독을 했던 이 감독님을 우리 뮤지컬의 음악 감독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이렇게 뽑게 돼요. 그런데 저희 아까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작품이 고양이를 주제로 하고 있죠. 고양이가 이제 나오는 뮤지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고양이를 뮤지컬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야, 한국은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 두 번째는 기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로 해. 강아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요즘은 중국이 대세야. 무조건 팬더로 해야 돼. 팬더 인형 있네요. 팬더가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팬더를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고양이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 동물도감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과 삶과 제일 비슷한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고양이가 제일 가깝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보세요. 개는 사람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무조건 충성하죠. 그죠? 내가 기분 나쁠 때도 항상 와서 이렇게 막 꼬리치고 무조건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복종해! 하면 복종하죠.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로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모성애는 또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사는 인간의 모습과 저는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뮤지컬을 만들거나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 때는 동물을 사람으로 의인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가 우리 작품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의 어떤 스토리 컨셉을 결국 잃어버린 아기 고양이를 찾기 위한 엄마 고양이와 고양이 탐정의 이야기로 스토리 컨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학이라든가 동물 부분에서 저 혼자 할 수 없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은 이제 숭실대학교 황선욱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고양이 관련된 행동이나 특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TV 동물농장에 자주 나오시는 노진희 수의사님의 전문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개발하는 자문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창업은 본인 혼자 할 수 있지만 사업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창업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사업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러면 혼자 일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계획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셔야 될까요? 네?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정답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 얘기하면 돼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잘생긴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또? 자,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있고, 야, 이 사람한테 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이런 얘기 말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써 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던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수학이라는 요소를 무대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퍼즐이라는 컨셉을 무대에서 디자인을 구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각 대륙에 있는 고양이들을 캐릭터화하고 그리고 의인화하는 그런 목표로 그 다음 단계로 결정을 하고 발전을 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작품에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제 캐릭터를 매칭했던 도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양이들을 이제 공연에 등장하는 캐릭터화 시키고 매칭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앞전에 소개하셨던 노진희 수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이들도 각각의 품종에 따라서 성격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스토리라인의 캐릭터에 가장 유사한 캐릭터 고양이들을 매칭을 하고 그 매칭한 것들을 이렇게 캐릭터화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였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의 고양이는 제가 조르바라는 주인공인데 이 친구는 한국의 고양이로 무조건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왠지 주인공은 무조건 한국 고양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만들 때 저희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고 연구를 해봤더니 벨기에라는 나라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고양이 축제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제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이런 축제를 봤더니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귀걸이 거래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축제이면서 심지어는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축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축제가 매년 경년으로 5월 달에 벨기에 이페르라는 도시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이 도시에서는 이런 축제를 하게 됐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유럽에서는 13세기에 흑사병이 퍼져서 유럽 인구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흑사병이 돌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마녀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고양이가 흑사병을 퍼뜨린다고 믿고 고양이를 학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흑사병은 뭐가 퍼뜨리죠? 맞습니다. 쥐가 퍼뜨리는데 고양이를 다 잡으면 어떻게 돼요? 흑사병은 더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맞습니다. 흑사병은 고양이를 잡아서 죽이니까 흑사병은 더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의 원인이 고양이다! 마녀의 하수인이 고양이다! 라고 벨기에라는 나라에서 잘못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양이들을 쫙 전 유럽이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흑사병은 더욱더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스토리를 발전을 시켜서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아남은 고양이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력을 더해서 저희 작품의 스토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남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고양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 고양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작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이제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기획하고 개발한 다음에 저한테는 또 다른 시련이 오게 됐어요. 이제 기획도 다 됐고 준비도 다 됐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극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재원 조성을 하고 배우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투자를 받아야 됐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얼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네, 200만 원을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7억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열심히 받으러 다녔습니다. 정말 누가 어느 조금만 소개를 해주면 무조건 거기 달려가서 했는데 저는 투자를 22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투자 유치를. 근데 21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쭉 있었는데 한 번 거절을 했어. 근데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또 고백했는데 또 차였어. 계속 차였어요. 혹은 반대로 어떤 남자를 되게 좋아해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런데 22번 거절당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예.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만들면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잘 될 수 있고 분명히 좋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구애를 해서 22번을 거절을 당하고 정말 그때는 지쳤었어요. 왜냐하면 1년이 넘게 거절을 당하면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입시에 한 번 실패하고 재수를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22번을 실패를 하게 되면 사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앞으로 딱 3번만 더 도전해보자. 여기서 안 되면 나도 포기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내가 왜 투자를 거절당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다시 한번 다 다잡은 다음에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PT를 하고 만났는데 그때 바로 투자 유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의 작품을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정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지가 남보다 높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공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뜻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희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내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을 포함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창업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다른 사람의 꿈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꿈이다 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요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꿈이 나만을 위해서 꿈꾸는 일이다 그러면 창업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큰 꿈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꿈에 다른 작은 꿈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꿈꾸는 꿈이 나만을 위한 작은 꿈이라면 그 꿈에는 나 위에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창업, 꿈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공연을 말고 저희 회사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공연 말고 새로운 일들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런 캐릭터들 만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캐주로바라는 공연을 만들면서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든 이 공연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전시 체험전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연장은 객석을 우리가 박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연장 객석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명이 500명, 300명이 300명, 800명이 800명 이렇게 정해진 박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공연을 만들고 공연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공연 콘텐츠와 IT 기술을 융합한 전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작업을 시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캐조로바가 이제 드디어 전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시작이 되냐면요. 캐조로바 탐정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를 위한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저는 내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2달간 런칭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공연을 기획할 때는 이렇게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모델이냐면요. 저희가 공연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출판물을 하나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 출판물은 어떤 출판물이냐면 저는 공연을 보고 나서 우리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이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스토리텔링하고 부모님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 이 책에다가도 조금 기술과 융합을 해서 재미난 놀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R 기술과 색칠놀이가 결합되어 있는 기술과 출판물을 결합하는 작업을 재작년에 샘플링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정식 출판물로 제작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크게 말씀해 주겠어요? 만약에 그 앱이 나온다면 네. 최소 언제쯤? 그 앱은 지금 크레용팡이라는 앱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는 공연 회사잖아요. 공연 회사인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이제 핵심인데, 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저희가 공연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전시도 만들고 전시 IT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판물도 만들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핵심이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요, 결국에는 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든 거는 뮤지컬이었는데요. 이 뮤지컬이 전시 사업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런 출판물 사업으로도 가고, 그리고 캐릭터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캐릭터를 개발했던 과정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보셨던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 때는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사전조사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단계. 그리고서 다른 데서 만들어진 캐릭터 컨셉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캣조르바 초기 첫 캐릭터는 이런 컨셉으로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컨셉도 나와보고, 그리고 이런 형태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고 적용하는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1차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더니 주변의 반응을 보니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역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이 캐릭터 역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2차 캐릭터를 준비하는 게 이런 컨셉이면 어떨까, 이제 컨셉 작업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의 이러한 컨셉의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보다 낫죠? 그런데 이거를 막상 사업화를 하려고, 캐릭터 사업하려고 적용해 보니까 이게 또 캐릭터 사업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개발한 게 바로 지금 형태의 SD 캐릭터라는 캐릭터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이게 1차 캐릭터로 만들어진 상품군의 종류였다면요, 지금 이제 이 3차로 개발된 이 캐릭터들 가지고는 이렇게 출판물, 그리고 주얼리, 그리고 이런 완구,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ICT, 출판, 멀천다이즈, 이렇게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하고, 지금은 애니메이션까지 지금 트레일러가 개발이 돼서 지금은 애니메이션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했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제가 이제 짧게 실제 공연을 만들 때 저희가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청색, 녹색, 그리고 황색 계열의 어떤 색깔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썼던 이유가 혹시 뭔지 맞춰볼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사람 시선을 이끌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눈과 관련돼 있어요. 힌트는 왜 이 색깔을 썼을까?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지금 제가 강연을 여러 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답을 맞추는 학교가 이 학교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색깔을 만들었던 이유는요, 고양이가 볼 수 있는 색깔. 왜냐하면 우리가 작품이 고양이가 바라본 인간 세상이라는 작품이 모티브였기 때문에요, 이 고양이가 볼 수 있는 색감을 무대로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디자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공연은 무대라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위 예술이기 때문에 무대의 디자인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 전에 다양한 레퍼런스를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단계의 디자인들, 과정들이 초기 단계에서 기획되고 준비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무대 도면인데요. 공연장 위에서 이 무대 장치가 움직이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설계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대 디자인은 싹 바뀌죠?
예, 이런 초기 컨셉을 통해서 디자인이 점점점 실제 구현되는 무대로 디자인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실제 무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대에 대한 설계도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시면 이러한 무대의 시안이 이런 컨셉으로 무대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런 다양한 의상에 대한 컨셉들을 잡게 됩니다. 무대에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무대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실제 배우들이 어떤 의상을 어떻게 입는지에 대한 이런 설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대 의상이 별로 화려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실제 조명을 받으면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대에서 쓰는 무대 의상의 오상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요, 일상 의복과 달라서 조명이라든가 조도에 따라서 훨씬 빛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질의 의상 원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배우들이 맨 얼굴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장이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분장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캐릭터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각각의 얼굴에 대한 분장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진 않지만 저희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실제 공연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준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좀 재미는 있으셨어요? 네.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저희가 더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오늘 강연에 대해서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핵심은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꾸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친구들, 좋은 분들과 함께 같이 그 꿈을 혼자 꾸지 마시고 같이 키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실패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패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 결국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잘 간다고 하고 있지만 매번 도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캣츠로버의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또 12월 달에 또 새로운 작품을 또 기획해서 또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공연이 저한테는 하나의 사업이고 매번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도전에는 실패가 따릅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두 번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지금 나이와 시절이 저한테 만약에 누가 50억을 줄 테니까 그냥 살래, 아니면 17살로 돌아갈래 하면 저는 50억 안 받고 17살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시기, 이 타임, 이 공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는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 정도,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한 40 중반이 되면요, 저는 정말 여러분 때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정말 매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큰 꿈이 없다고 하면 꿈을 세우시고요. 하고 싶은 게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중에 공연이라는 것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상상문화에서 앞으로 제작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사랑과 애정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공연과 문화예술 쪽에 창업의 뜻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때는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멘토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